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폭염으로 인한 탈수는 혈액의 점도를 높여 혈관 건강을 위협하고 체온 또한 상승. 뇌로 향하는 혈액 공급이 줄면서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기는 여름철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특히 설거지할 때 이 증상이 반복되면 뇌졸중의 위험 신호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 신호는 무엇일까요? 요새 이제 폭염 속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그래서 걱정도 되고 안타까운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네. 설거지하다가 이러하다면 뇌졸중의 위험 신호다. 설거지하다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그릇 깨는 거 말고. 근데 뭐 설거지하다 그릇 깨면 뇌졸중이 온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뭘까요, 정답은? 설거지하다 그릇이 깨지죠. 근데 설거지하다가 잠깐 힘이 빠지면 또 그래서 그릇을 깨먹으면 그게 이제 뇌졸중의 위험 신호고 저 뒤에 제가 한 말씀 더 넣고 싶은데 예.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가 더 위험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설거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지의 모든 근육을 아주 적당한 강도로 또 조화롭게 운동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정밀한 운동이 되겠는데요. 네네.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를 담당하는 뇌로 적당한 양의 피가 가지 못하면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죠. 그랬다가 피가 다시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금방 좋아집니다. 근데 사람은 이제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저것을 위중한 걸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지금 괜찮잖아. 아, 내가 빈혈이 있나 보다. 잠깐 아, 내가 좀 피곤한가 보다. 내가 어제 술을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좋게 생각하는데 이 보상 심리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면 안 될 것이 바로 저 뇌 허혈 증상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고 뇌 허혈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는 제가 다음에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특히나 여름철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위험할 수 있다고요? 네, 지금 교수님들께서 여름철 뇌졸중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해보죠. 네. 우리가 이제 뇌 안으로 또는 이제 사지로 피를 갖다가 보내려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저게 펌프에 해당하는 심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목을 통해서 뇌로 가든지 아니면 딴 데 사지로 가기 위해서 굵은 동맥, 우리 이제 뇌를 예로 드니까는 뇌 안으로 가는 굵은 동맥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 펌프에다가 물을 안 넣고서는 펌프질을 한다는 거는 헛펌프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이제 마중물이라고 물을 들어가고 거기서 물이 나와서 계속 순환이 돼야 펌프가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탈수가 온다고 하면은 좀 물을 갖다가 지금 떨어뜨린 상태에서 펌프질을 한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다 보면은 저희가 필요하는 혈류량과 몸에서 순환하는 혈류량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지침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갖다 강조를 하느냐? 우리가 혈압이 있게 되면은 높은 혈압이 들어가게 치게 되면서 저기는 굵은 동맥은 물론이고 빨대처럼 꽂아놓은 작은 혈관을 갖다가 때리게 돼서 네. 그렇게 돼서 이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되죠. 네. 혈관이 고혈압에 터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갖다 두껍게 만드는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면 네. 피는 잘 못 가는 상태에서 탈수가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여름철 뇌졸중이 오히려 겨울보다 더 무서운 그런 걸 나타낼 수 있는 그 되겠습니다. 저기가 굵은 동맥, 가는 동맥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굵은 동맥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시술적인 방법으로 해서 뚫을 수 있는 찬스가 있고요. 예. 저 가느다란 동맥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장비가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동맥경화가 혈관에 와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더워서 피부 혈관이 확장되다 보면은 혈압은 떨어지게 되고 뇌로 가는 혈류량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성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거기다 땀까지 많이 흘리면은 그러니까요. 혈액이 찐덕찐덕해지게 돼서 뇌졸중이 생기기 좋은 조건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기온 자체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뇌졸중 사망률은 통계적으로 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요즘 너무 더워서 그런가 저처럼 건강한 사람도 가만히 있어도 막 어지럽고 현기증도 나고 막 답답하고 맞아요. 이게 제가 조금 뭐 단순한 피로인지 아니면 뇌 문제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특별히 조심해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서보배 씨 나이에서 뇌졸중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엄살이시네요. 네, 일단은 뭐 동맥경화의 위험 요인인 삼고질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의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병이 잘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사실 가장 잘 위험하고요. 네. 두 번째는
성인의 한 2% 정도가 크고 작은 동맥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동맥류가 터지게 되면 출혈성 뇌졸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위험군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뇌혈관이 굉장히 깔끔하고 말끔해도 다른 데서 혈전이 와서 뇌혈관을 막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오는 데가 경동맥이나 심장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경동맥 질환이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도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위험 요인으로 나오는 거 있죠. 4가지. 담배? 그죠? 네, 담배, 술, 과도하게 음주하시는 거, 뱃살, 그다음에 안 운동하시는 거, 안 움직이시는 거, 이 4가지도 또 위험 요인입니다. 네, 해당되시는 분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텐데 네. 지금 보여드릴 이 3가지 신호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이웃 손발 시선. 갑자기 이웃 손발 시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해가 안 가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뇌 세포가 자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량 이상의 혈류가 유지가 돼야만 합니다. 하지만은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뇌졸, 뇌세포가 갑자기 망가져서 적중돼서 죽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멀쩡했던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말이 잘 안 되거나 팔다리에 힘이 잘 안 빠지거나 그다음에 갑자기 어지럽거나 뭐 심한 경우 의식을 소실하시거나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의 특징은 갑자기를 갖다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그 증상이 심하든 않든 간에 갑자기 증상이 생겼다 했을 때에는 일단은 제외 진단으로 뇌혈관 질환인지 아닌지를 빨리 확인을 갖다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전조 증상도 없이 그냥 갑자기 멀쩡하던 분이 이렇게 멈추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수님? 네,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누구나 빨리 응급실을 가죠. 근데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첫 번째 있는 이웃 손발 시선인데요. 그러니까요. 이웃은 이하고 웃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아니고. 안면 근육이 이웃이고.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안면 마비는 없는지, 움직이는 쪽은 정상 쪽이고 움직여지지 않는 쪽이 이제 마비가 온 쪽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손은 팔의 힘이 괜찮은지를 체크합니다. 팔을 들어봐서 힘이 빠지지는 않는지,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물건을 설거지하다가 떨어뜨리지는 않는지, 그럼 다리에 힘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있는 이 발은 다리의 발이 아니고 발음의 발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약간 어눌하지는 않는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지는 않는지, 이런 언어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눈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선이 바른지, 시선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지 해서 그 안구 근육의 운동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 이 중에서 몇 가지의 증상이 나타날 때 응급실을 가야 할까요? 한 둘, 셋? 그래도 반은 돼야 가지 뭐 한 개 그러니까요. 나타난다고 참아보겠죠, 일단. 네, 우리 항상 뭐 몇 가지에서 몇 가지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하나라도 있으시면은 당장 응급실에 괜찮아질 것 같다 하고 기다리시면 안 되고 가야 하는 증상입니다. 명심해야겠네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두 번째 게 뜯고 싶어집니다. 잠깐 그랬다가 사라진다. 이 거기는 잠깐이 중요한 건가요?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뇌졸중 정말 무섭습니다. 뇌졸중이 생기고 저런 증상이 하나가 생겨도 내 뇌세포가 망가지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뇌졸중이 생기기 전에 그것도 이제 허혈성 뇌졸중, 혈관이 막히기 전에는 마지막 찬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잠깐 나타났다가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망가졌다는데 어떻게 잠깐 좋아지나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그림을 이게 보시면 뭐예요? 저희가 이제 숫자는 우리 뇌로 가는 혈류량을 이제 피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분당 100g당 밀리리터 단위로 10, 20, 50. 우리 모두는 이제 50 근처에서 가고 있습니다. 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혈압이 떨어질 때도 있고 좀 피곤할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약간의 파동은 있겠습니다만 50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이 없죠. 하지만 저것이 떨어져서 어떠한 원인, 그 원인은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대로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경동맥이 좁아졌거나 당뇨가 심하거나 고지혈증이 치료가 안 됐거나 피가 뻑뻑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올라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거나 늦게 갔을 때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뇌의 기능에 일시적인 저하가 생기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거지, 이가 안 되거나 뭐 어지럽거나 증상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한 번의 찬스가 더 있어서 정상으로 20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말씀드린 대로 보상 심리. 빈혈이 있나 보다, 괜찮나 보다, 시간 없는데 나중에 병원 가야지 이러다가
잠깐 동안 주어졌다는 찬스를 갖다가 한 번 놓치고 그다음에 두 번 또 놓치고. 그러고. 그러니까 잠깐 동안에 있다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는 예. 증상은 비록 별거 안 대수롭지 않게 보이더라도 예.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 신호. 왜냐하면 저게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 더 떨어져서 10ml 이하로 떨어지면 세포막이 그냥 터져버려 갖고서는 기능을 상실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뇌세포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SOS 구조를 갖다가 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행동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잠깐 그랬다가 사라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거는 바로 자꾸만 반복된다. 제일 예. 위험할 것 같아요. 이제 시청자 네. 여러분께서는 이 허혈성 뇌졸중을 상당 부분 이해하시게 되는데요. 잠깐 온 것이 자꾸만 반복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을 때 착륙하는 것처럼 점점 떨어지고 있다. 출력을 올릴래도 올릴 수가 없다. 나한테 남은 것은 오직 랜딩, 착륙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뭐 안전한 랜딩이 아니고 뇌세포가 10mm 이하로 내려가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뇌졸중이 생기는 거니까 갑자기 잠깐 자꾸만이 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 신호고 뇌졸중이 오겠다고 하는 초기 신호,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 사인이기 때문에 내 뇌에서 얘기하는 SOS 사인이다 하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 잠깐, 자꾸만 하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탁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저희는 다 네. 돌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졸중, 뇌혈관 질환을 두 가지로 나누죠. 결국은 뇌세포가 망가지는 병인데 연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허혈성 뇌졸중, 우리가 얘기하는 중풍이라고 대부분 얘기하는 혈관이 막히는 병이 있고 피가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혈관이 약해서 그냥 터져서 뭐 공급원 자체가 폭파가 돼서 뇌세포가 망가지는 출혈성 뇌졸중이 있겠죠. 그렇게 되고 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출혈성 뇌졸중이기 때문에 출혈은 그냥 터져서 그냥 한순간에 10 이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키워드 중 갑자기는 해당이 되지만 잠깐 자꾸만 일어날 겨를이 없겠죠. 그러네요. 이미 다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출혈성 뇌졸중은 증상이 뭐 호전되고 어쩌고 할 기미가 없이 그냥 증상이 그 자리에서 고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은요. 네. 저희가 이제 혈관 A, 혈관 B라고 했는데 우리 머릿속에 다 있는 혈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A 혈관은 굵은 혈관이 오다가 점차적으로 가지를 감압되는 그렇게 되는 그런 부위가 있고 두 번째 혈관 같은 경우는 굵은 혈관이 지나가다 보니까 가만 있어봐 여기 중요한 뇌가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네.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팥뿌리 혈관을 몇 가닥을 주어서 이제 혈관을 공급하는 저것도 저희가 이제 학생 강의할 때 해부학적으로 조물주께서 저렇게 안 만드셨으면 참 감사했다고 생각하는데 해필이면 저 팥뿌리 혈관이 가는 데가 우리의 의식을 담당하고 말을 하고 팔다리를 움직이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뭐 이런 굉장한 중요한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네.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네. 폭염 중에서 너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게 되면 지금 높은 혈압의 압력에 혈류가 지나가다가 위에 있는 A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압될 찬스가 있는데 그렇죠. 압력이 안 떨어지요. 하시니까. B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위험할 수가 있겠고 그 옆에 이제 동그라미 있는 동맥류라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혈관벽 자체의 변성 질환이 있어서 혈관벽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비록 정상 혈압이라 하더라도 들어가서 터질 수 있는 그러니까 출혈성 뇌졸중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고 회복, SOS 사인을 줄 기회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